예, 안녕하세요. 주석 선수와 함께 이야기 이어가고 있습니다. 피곤하지 않으세요? 얘기를 많이 해가지고. 괜찮습니다. 괜찮습니까? 이제 진짜 좀 예민한 주제들을 계속해서 제가 드립하고 있는데 네네. 올림픽이 끝난 다음에는 항상 그런 얘기가 있어요. 중국 코치를 대표팀에다가 영입해야 되지 않느냐. 네.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축구 같은 경우는 지면은 감독을 바꾸잖아요. 네, 외국 네, 네. 감독들을. 그리고 이제 국내 감독들은 지고 나면 더 빨리 경질되는 것 같아요. 외국 감독은 그래도 좀 많은 연봉 들어가지고 왔으니까. 네네. 한국에서도 역대로 한국 그 대표팀 축구 대표팀을 맡았던 네. 한국 코치 감독들이 많이 이렇게 경질됐었는데 탁구도 그런 식의 얘기들이 막 나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표팀에다가 만약에 맞죠. 중국의 코치를 영입한다. 맞는 얘기 같은데 대표팀에서 네. 중국 영입 시도를 98년도에, 97년도에 한번 했었고요. 그때 대표팀 중국 제가 성함은 기억이 안 나는데 네. 저도 도움을 많이 받았거든요. 정 선생님이라고 예, 이제 원로시죠. 예. 여자 중국 대표팀의 딩하핑 치아오 이런 네. 선수. 그리고 재작년에 예. 그 아시안 게임 하기 전에 중진영 코치라고 2년 또 했었죠. 네, 계셨죠. 이번에. 예, 예. 그래서 협회에서도 도움이 많이 됐다고. 여자팀에 예, 그렇죠? 여자팀. 예, 예. 그래서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전에 이제 모시고 왔는데 예. 이제 이런 어떤 협회 그 중진영 코치하고 네 분보다는 본인들끼리 실업팀 그런 분들끼리 찬반이 있어서 그게 좀 이렇게 그렇게 끝났는데 예. 지금 또 기회 되면은 제가 볼 때도 그거 맞는 것 같아요. 추진을 중국에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도자들 계속 데려오는 거 좋겠다. 네네네. 아무래도 음, 솔직히 저희가 음, 그 전에는 못 내려놨는데 제가 볼 때는요. 저도 마찬가지로 제가 지도력이 없으면 저도 그 책임을 져야 되고 그 창피하게 막 이렇게 할 게 아니고 예. 그거를 그 책임도 지고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성적에 따라서 감독이나 코치들은 책임을 지고 책임도 지고 네. 그다음에 이제 그 평가를 받아야죠. 그렇죠. 제가 선수 때 잘한 거는 선수 때 잘한 거지. 지도력하고는 저랑 초등학생 이해됩니다. 예. 선수하고 똑같은 잣대로 봐야죠. 그래서 선수로서 잘한 거하고 지도자로서 네. 잘한 건 다를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중국 지도자 추진은 지금 어느 정도 하고 있는데 그게 쉽게 될지 안 될지 모르겠고. 아니 그럼 중국에서 지도자를 데려오면은 감독으로 온다는 거 아니면 코치로 아니, 온다는 거? 그거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하나가 지금 훈련 오히려 그 초등학교 쪽에 제가 봤을 때는 주니어 쪽에 많이 중국 지도자가 필요해요. 근데 단순하게 이렇게 우리가 이제 초빙에서 왔다고 해도 예. 이게 훈련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제 사견인데 이것도 코로나 때문에 했다는 건가요? 아니요 훈련 지금 정책 자체가 훈련을 못 하게 돼 있어요. 중고 초중고가 네. 학교 이런 거 하고 뭐 시합도 저기 못 나가니까요. 현 정부에 있어서 예. 지금 규제가 강해져서 시합을 2번 그리고 10일 그 뭐죠 저거? 그러니까 뭐 학교 조퇴하는 거 수업이 주 수업을 10일 다 해야 되고 그런 문제점들이 저 뭐냐 뭐 주니어 뭐 이렇게 위탁교육식으로는 시켜도 되는데 일단 그런 거를 되게 지금 그 얘기는 제 생각에 그 중국에서 지도자를 데려와 가지고 예를 들면 특별한 훈련 캠프를 할 때 그게 학교에서 못 보내준다 이런 얘기가 그렇죠. 맞는 얘기죠? 훈련 캠프를 못 하죠. 예전에는 네. 3-4개월씩 했어요. 그러니까 저희 때까지 그 옛날 탁구협회에서 3비 2군 3군으로 해서 했어요. 그러고 나서 탁 끊겼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그때 그런 게 되게 중요하다. 그게 계속해서 이어졌어야 네. 되는데 지금은 제도적으로 더 어렵겠네요. 그러면 데려오니까. 그런데 이제 옛날 그 키우신 잘 능력 좋으신 원로분들이나 이렇게 해가지고 중국 지도자도 저희가 필요하면 해서 애초에 기초부터 좀 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환경이 지금 굉장히 어려워요. 예전에 제가 양현자 감독님이 그 청소년 네. 코스를 지도하는데 가서 보니까 중국인 코치가 와서 같이 지도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네. 그런 것이 현재도 일어나고 있고 이제 솔직히 많이 도움이 된다고 예, 생각하고 많이 있어요.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거잖아요. 전혀 진행 안 되고 있는 게 아니고. 네네. 근데 그걸 또 이제 많이들 모르시니까 한국에서 중국인 지도자들이 탁구를 가르치지 않는 것처럼 오해를 하시는 분이 있는 것 같고. 근데 또 저도 이거에서 굉장히 장문의 글을 썼는데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중국인 지도자들이 와가지고 네. 대표팀에 와서 선수들을 가르치는 것보다는
그렇죠. 초등학교, 특히 초등학교에 가서 가르쳐서 네네. 중국 탁구를 좀 어린 나이 때 접하도록 빨리 하게, 접하도록 해요. 기초를. 그게 더 저도 좋다고 생각을 네, 하는데. 훨씬 좋다고 저도 생각을 해서 예. 그러니까 한번 좀 예. 그런 임팩트하고 예. 그 패러다임이라고 해야 되나요? 예. 그런 걸 한번 바꿔서 예. 그러니까 다 정신 차려야죠. 솔직히 죄송한 얘기지만 저도 정신 차리고 예. 다 현재 정신 모든 차려서 지도자들이 정신 예. 차려서 자기 그 그러니까 위치만 경쟁을 생각하지 해야죠. 말고. 경쟁을. 예. 아, 중국인 코치하고 그러니까 예를 경쟁을 들어서 하자. 지금 그 거기에 알맞는 페이를 예. 할 수가 있어요. 알맞는 페이에 적당한 코치들이 찾아보면 있어요. 근데 찾아오는 것도 힘들고 예, 또 사실 와서 환경 어려워요. 문제, 숙식 제고 이런 것도 힘들어요. 굉장히. 제가 예전에 중국인 코치를 한번 한국으로 데려오는 걸 해보려고 했는데, 첫 번째는 실력 있고 검증된 예, 찾기가 코치들은 힘들어요. 일단은 안정적인 직장을 다 갖고 있어. 예, 다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뭐 월 급여가 뭐 7, 800만 원 이상 다 뭐 1000만 원 이렇게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한국에 오려고 하질 않고, 또 요즘은 더 그럴 것 같아요. 중국 사람들이, 그러니까 중국의 탁구계가 은근히 외국의 탁구계를 좀 무시하는 게 있잖아요. 네. 그래서 자기가 중국에서 우월주의가 인정받고 있어요. 이렇게 올라가야지 네. 한국으로 가는 거를 낙천,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좌천 이런 의미로 그렇죠. 받아들이기 때문에 자존심이 상해서 안 오려고 하더라고요. 아니 어차피 성대표까지에 있는 그 네. 근처까지 있는 코치들은 못 데릴 거예요. 아, 거기 다 직장이 있고 그분들 다 목표가 국가대표 네. 코치하는 거기 때문에 못 데릴 거고 예. 거기서 그 이제 밑에, 우리나라처럼 낙후된 사람들이 예. 일본에 엄청 많이 가 있어요 지금. 일본에 많이 가 있고요. 그러니까 일본 탁구가 이렇게 발전된 건데. 아, 근데 일본은 한국은 상대적으로 안 들어가 있어요. 없어요. 일본은 지금 대표팀 안에도 중국 코치가 있고 예. 한 많아요. 두세 분 있고 각 초등학교하고 중고등학교나 클럽에 엄청 많이 퍼져 있어요. 중국인 코치가. 왜냐면 생활 그게 페이가 맞으니까 글로 간 거예요. 아, 한 번 물꼬를 트니까 거기 쫙 간 거죠 한마디로. 어. 근데 한국도 페이가 괜찮아요. 거기에 맞는 사람이 오면 돼요. 그러면 그걸 한번 물꼬를 트기 시작하면 쫙 틀 또 거예요. 들어온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학교 감독님이 네. 코치를 뽑을 때 중국 코치를 뽑으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근데 한국의 초등학교 코치 선생님들이 급여가 그렇게 높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중국 그 코치들 거기에 그런 그 만큼. 코치 그 급여에 맞는 코치를 뽑으면 된다니까.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그 중국 코치 엄청 적게 받아요. 아, 그래요? 초등학교 중국 코치요. 초등학교. 아, 한 달에 막 1,000이한 2,000이한 막 이렇게 받는 데도 있어요. 그래요? 알바 뛰는. 아, 그럼 그런 800 코치들 이야. 들어오면 근데 되겠네. 다 거기에 이제 잘 어. 지도력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실력은 떨어져도 네. 열심히 노력하고 지도력 있는 제가 있어요. 제가 이렇게 광저우하고 몇 군데 가봤었어요. 아, 그래요. 예, 신천, 광저우, 안산 뭐 이렇게 몇 군데 아, 가보면 다 있긴 있어요. 페이가 작아요. 그러니까 거기도 페이 센 때부터 유능한 사람이 잡아먹는 거죠. 아, 그러면 지금 이 방송 보고 계신 초등학교 감독 선생님들, 주세호 선생한테 연락해가지고 좋은 아니죠. 코치들 아니요. 제가 할 수는 없죠. 그 굉장히 진짜 힘든 많아요. 일이에요. 어려워요. 제가 예전에 네. 한 분을 초빙했었어요. 아, 근데 그게 또 쉽지 않더라고. 기존에 계신 코치 선생님들하고 마찰도 일어나고 예. 세요. 중국 코치 선생님들 굉장히 세요. 그러니까 저도 생각해 보면 쉽지 그리고 않아요. 숙식 제공, 언어 예. 뭐 이런 거부터 굉장히 복잡한 게 많은데 이게 누군가가 물꼬를 튼다든지 아니면 저는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협회 차원에서 예. 한두 분 정도를 예. 계약을 해서 초빙을 하는 거죠. 예. 그리고 각 초등학교나 중학교에 지원을 요청을 받는 거예요. 아, 원하면 코치처럼. 순회 코치식으로 원하면 음, 파견을 시켜주겠다. 좋은 생각이네요. 그래서 두세 달을 그 네. 어떤 특정 팀마다 돌아가면서 파견을 시킨 거예요. 그럼 기초가 이해가 돼요. 예. 돼요. 근데 거기에 계시는 선생님들도 계시기 때문에 또 요게 함부로 또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선생님들 네. 입장에서는 자기가 이렇게 드라이브 이렇게 네. 했는데 그게 틀려요. 붙여가지고 어린애들한테 이렇게 굉장히 해요. 틀려요. 그러니까. 그래서 중국은 딱 나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내가 감독이고 코치 하잖아요. 네. 중국은 코치 딱 나눠요. 감독과 너 코치가 8명이 나 8명 이렇게 딱 나눠요. 아, 그래서 일절 얘기를 안 해요. 지도를 안 해요. 어.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코치 했는데도 야 또 이렇게 이러니까 선수들이 아직도 시절핀 선수들도 헷갈려 하거든요. 나는 이렇게 하고 감독님이 이렇게 하고 막 이런 게. 근데 중국은 우리나라보다 경험이 많아서 그런지 몰라도 딱 나눠요. 그러니까 중국 대표팀 안에서도 한 명 코치당 5명, 6명씩 있거든요, 선수가. 일절 다른 선생님을 선생님이라고 호칭을 안 해요. 자기 전담 선생님만 따른다는 네, 거죠. 내 전담 선생님만 내 스승인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돼 있어요. 거기는 어. 다.
그러니까 이제 지도자가 바뀌면은 그 지도자에 대해서 또 바뀌는 거예요. 또 근데 안 바뀌고, 맞으면 바꿔주고, 바꿔주고. 막 이런 식으로 딱 아. 그렇게 돼 있어요. 합리적으로 돼 있어요. 예. 근데 한국은 사실 뭐 옆에 학교 다른 학교 학생들도 막 선생님 다 선생님이죠. 다 간섭하죠. 네, 간섭하고. 네. 그러니까 이제 뭐 근데 예를 들어 초등학교라고 하면은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 전부 다 단기간이란 말이에요. 훈련 네, 캠프를 그래서 하든지. 어려워요. 예. 근데 초등학교에 예를 들면은 현재의 현역 코치 선생님이 나가고 중급 코치 선생님이 오고 이 사람이 모든 걸 케어하고 이렇게는 어렵잖아요.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지금 학교마다 월급 받는 정식 코치는 거의 한 명. 예, 한 명. 그리고 학부모님들 돈 걷어가지고 트레이너, 서브 코트 예, 트레이너 예. 한 명. 이런 상황인데 이 재정으로 중국인 코치를 데려올 수가 있을 것이냐. 그리고 그렇죠. 이 메인 선생님이 또 이 코치에게 수고를 해주잖아요. 왜냐면 완전히 이질적인 네, 네, 그걸 맞춰야죠. 방법을 네. 가르칠 건데 굉장히 어려워요. 저번에 그러니까 한 번 했었어요. 그게 어렵다는 거예요. 제가 볼 어려워요. 때는. 근데 네. 하여튼 그걸 잘 해야죠. 그러니까 아예 중국인 코치가 와서 자신이 본인이 메인으로 해서 딱 끌고 처음부터, 가면 예. 어? 감독님이 데리고 올 수밖에 네 없어요. 그렇게 되면 문제가 없는데 그리고 거기 잘 맞추는 코치랑 있으면 돼요. 그러려면 결국은 이제 예. 언어 문제라든지 숙식이라든지 문화적인 문제라든지 예. 숙식 언어는 괜찮을 것 같아요. 언어는 네. 한국 애들도 배우게 되고. 아 그래요. 근데 숙식이 문제인 것 같아요. 그렇죠. 예. 특히 이제 뭐 가족이 있거나 그러면 다 같이 와야 되니까 숙식이 문제인 것 같아요. 예, 숙식도 그렇고 결과적으로는 경제적인 문제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에 대해서 예를 들면 매칭 펀드 같은 게 있으면 좋겠네요. 협회에서 중국인 코치를 영입하고 싶은 학교가 있으면은 메인 코치로는 쉽지 않을 거고 제 생각에 트레이너 영입을 한다고 그거 되게 그러면 좋은 아이디어 같아요. 그러니까는 이렇게 해서 중국인 코치를 데려오겠다 어떤 지원 학교에서 제안을 얼마씩. 하면 그거에 대해서 협회처럼 급여가 지원. 예를 들면 200만 원이다 그러면은 협회에서 오, 그거 너무 네. 좋은 아이디어. 매칭 펀드를 주는 거죠. 예. 학교 측에서 예를 들면은 200 100만 원, 주면은, 100만 원 같이 여기 200을 협회에서는 예, 뭐 같이 100만 원 주지. 줘야죠. 예, 좋은 거. 예. 근데 예, 되게 좋은 아이디어인데 이건 그러니까 왜냐면은 참고로 하고 있습니다. 순회를 하면은 결과적으로 안 되죠. 이 사람 떠나면은 또 의미가 없어요. 네, 거기 맞습니다. 상주해야 돼. 예. 상주 코치로. 알겠습니다. 네. 그건 한번 되게 좋은 그래요. 아이디어인데. 네. 매칭 펀드로 그렇지. 구성을 해서 협회에서 기금 마련해 초빙을 가지고 어차피 해서 예. 순회 코치를 하면 연봉 5천씩 2명을 줄 바에 예. 그 돈을 그대로 그렇죠. 어느 학교마다 오면은 네. 1년만 시험관 지원해준다 해도 예. 한 4학교 정도는 충분히 지원할 수 그렇죠. 있네요. 예. 가능성이 있는데요. 그러니까는 각 학교별로 자기들이 코치 알아보고 나는 현재 이런 코치를 데려오고 싶다. 근데 이게 뭐 숙식이고 비용 얼마 드는데 우리가 얼마 낼 테니까 협회에서 얼마 달라 이렇게 해서 제안을 좋은 해야 것 되겠죠. 같아요. 5대5로. 예. 일본은 굉장히 많이 와 중국인 있어요? 코치들이 열악해요. 아. 돈을 굉장히 조금 줘요. 그래서 대표단 코치가 안 들어가요. 대표단 아. 코치도 안 들어가고 그래서 지금 클럽을 해요. 일본은 다. 오히려 클럽에 가서 이제 더 예, 그걸 많이 클럽을 받고. 자기가 대표 출신이고 아이짱 선수를 키웠다, 뭐 키웠다 이런 이름이 있으니까 그걸로 배우러 고액을 내고 배우러 와요. 근데 오히려 학교나 이런 데는 굉장히 열악해요. 진짜 열악해요. 근데도 많이 가요? 일본인 코치 아니 저 중국 코치 많이 있어요. 많이 근데 있어요? 일본은 이제 처음에 똑같아요. 네. 우리나라 똑같아요. 모를 때는 안 가고 페이를 많이 줬다가 이제 좀 알고 페이를 조금 주고 예, 이제 중국인들이 많이 코치들이 많이 들어와 있고 이제 네. 알고 이 사람은 뭐 평가 이게 되니까 점점 낮추는 거죠. 엄청 이제 약해졌죠. 막 그래요. 4,000불 막 지금 아마 코치하는 대표 개인 코치해도 4,000불, 5,000불이 먹을걸요. 그러니까 저는 그거를 재활용했으면 좋겠는데 솔직히. 4,000불, 5,000불도 500만 원, 600만 원이잖아요. 예. 근데 지금 초등학교 코치 선생님들이 그게 못 받잖아요. 예, 그러니까 대표 그러니까 예. 히라가 미유 이 정도 그 정도 받는 것 같아요. 나머지는 아이짱 코치는 너무 적어서 그냥 클럽하고 다 그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래요. 되게 작아. 3천, 뭐 2천, 3천 거기 또 직장 수준에 똑같이 그 정도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일본에서 이미 검증된 사람을 차라리 일본에서 검증된 된 코치를 사람을 열심히 하는 사람, 중국인 실력보다. 코치를 예. 그 좋은 얘기는 저는 왜냐면 그걸 진짜 하고 리스크가 커요. 예. 중국에서 데려온다는 게 실패 리스크가 커요. 확률이 많거든요. 맞아요, 모르니까요. 맞아요. 그리고 저희가 중국 전주훈련도 많이 갔는데 거의 다 90% 실패해요. 모르고 가면 맞아요. 훈련 열심히 안 하거든요. 근데 이제 돈만 받고 훈련을 다 열심히 안 해주거든요. 맞아요. 서로 간절한 곳에 가야 되는데 그냥 명성 있고 성으로 가면 전부 90% 실패하거든요. 옛날 유학 애들 다. 그래서 저는 그럴 바에 차라리 일본에서 어느 정도 인정받는 코치들 수소문해서 이제 자리가 없다든지 환경이 열악했을 때 그럴 바에 한국으로 알아. 그러니까 이미 외국 생활도 경험을 해봤고 저는 제가 지도자 감독을 하면 저는
중국인 코치를 뽑을 그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중국 코치를 꼭 데리고 같이 일하고 싶다. 하고 싶은 선수들이 몇 명 반원 선수들이 있어요. 해외 코치들이 있어요. 예. 정말 열심히 하고, 그러니까 명성은 별로 없는데 정말 열심히 하고 기술은 뭐 다 어렸을 때부터 똑같이 배우니까 뭐 그런 선수들이 몇 명 있어요. 그래요. 나중에 수혁 선수가 그런 좋은 지도자들을 한국으로 들어오는데 역할을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관계를 잘 해놔야죠. 그러니까요. 저도 예. 그런 지도자들이 몇 분 있어요. 만약에 중고등학교라고 하면 어때요? 중고등학교의 좋죠. 무조건 지도자들- 좋죠. 예, 무조건 좋다. 네, 오히려 초등학교보다는 저는 중학교에서 물론 일찍 들어오면 일찍 네. 들어올수록 좋은데 예, 예. 지금 대표팀에만 들어와도 선수들이 굉장히 좋아하고 네. 저희들도 느껴요. 저도 느끼고 아, 다 느껴요. 중국인 지도자가 오는 것을 환영한다 네. 선수들이 굉장히. 선수들이 음. 우리가 몰랐던 그런 요소라든지 뭐 장우진 선수 인터뷰에서도 디테일하게 메시를 정확하게 맞춰야 확률이 들어간다. 볼 회전이 먹으니까 이게 그냥 막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다 공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엄청 많이, 그러니까 이 영향이 있어요. 옆으로 측면으로 쳐야 공이 안 뻗어 나가면서 네트에 걸리지도 않고 측면으로 치면은 힘은 있는 대신 공은 그만큼 단축된다. 뭐 그리고 뭐 탑스핀을 그 왓드라이브 탑스핀을 같이 걸 때는 항상 요 1시나 2시 방향을 맞춰야 공이 들어가게 돼 있다든지 뭐 항상 아주 디테일하게 디테일을 가르쳐 주는 공을 종점에서 쳐야 회전량이 뭐 없어진다든지 뭐 그거를 해서 따라 훈련을 하면 돼요. 그렇게. 나머지 뭐 움직임하고 이런 건 개인 능력. 움직임하고 몸 빠르고 막 이런 건 개인 능력이고 그냥 서서 칠 수 있는 기초 이런 거라든지 움직임의 수월한 방법 뭐 이런 거는 선수 지금 그 대표팀 애들도 많이 배워요. 그래요. 저도 성인 때 중국을 가서 많이 배운 거고요. 늦게 배운 거잖아요. 근데 초반기 탁구하고 후반기 탁구 완전 틀려요. 하나씩 이렇게. 근데 앞으로 이렇게 되면은 전 세계에 중국 탁구가 다 유행을 하면 탁구가 너무 획일화되진 않을까요? 그런 우려도 있긴 할 것 같은데. 있죠. 너무 똑같아질 수. 네, 이건 이미 이제 일어난 이 상황이에요. 획일화는. 양궁하고 네. 양궁하고 저 태권도하고 네. 비슷해진 거죠. 한 네. 60개국, 80개국이 한국 지도에. 맞아요. 그러니까 다 똑같이 배워가지고 똑같은 걸로 경쟁하고. 근데 지금 유럽은 네. 엄청 일찍 시작했어요. 영국하고 지금 폴하고 리암하고 이래 다 영국, 중국 다 코치, 중국인 코치가 네덜란드, 있고. 프랑스 다 중국인 코치들이 한 거잖아요. 그래요. 네, 이미 결국은 뭐 맞기 어려운 기초는. 흐름이네요. 근데 기초는 그렇게 했다 쳐도 네. 저기 뭐냐 스타일은 틀리기 때문에 힘이 어느 정도 스타일도 그걸 달라질 수 예, 있다. 그 독일도 네. 저 제가 98년도에 독일 97년도에 세계 선수권대 파트너로 따라갔는데 그때 이미 중국 코치가 2명이나 있었으니까요. 엄청 빠른 거죠. 중국 그래요. 코치가 네. 그 리그를 뛰러 왔다가 대표단 트레이너로 코치하는 사람이 벌써 2명이나 있었어요. 그 한국 코치하고 중국 코치하고 차이를 제가 생각해 보면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한국은 선수들이 숫자가 적으니까 네네. 한 선수도 낙오하면 안 되잖아요. 네, 다 끌고 가요. 다 끌고 가야 돼. 그러니까는 힘들어요. 못하는 선수들을 평균화하는 데 있어서 열정을 바치는 게 한국인 코치들이고 네네. 딱 정확해. 중국인 코치들은 선수가 많으니까 잘하는 애만 끌고 가고 네네. 못하는 애들은 돌려보내면 되잖아요. 네네. 빨리빨리 돌려보내죠. 네. 그러니까는 자꾸 어떻게 보면 중국인 코치들은 못하는 선수들을 끌어올리는 데는 좀 약할 수도 있다. 그리고 중국인 코치들이 쉽게 가르쳐요. 더 쉽게 그러니까 이렇게 가르쳐요? 해라. 이렇게 여기 맞춰, 여기 어. 맞춰, 한시 어. 맞춰. 음. 이렇게 시합할 때는 못하는 기술인데도 건드려 그냥. 그거 지면 보내면 돼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틀려요. 제 얘기는 네. 중국인 코치를 예를 들면 초등학교나 쉬워요. 중고등학교 영입을 했어요. 그럼 한국 코치들은 얘가 잘하든 못하든 시합에 네, 나가서 성적을 이겨야 막 돼. 이렇게 하는데 다 봐야 돼. 다. 중국인 코치들은 그게 아니고 잘하는 아니에요. 애들만 봐주고 그럼 그게 그냥 안 맞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것도. 틀려요. 그러니까 틀린 거예요. 한국하고. 네. 그래서 중국 사람들도 한국에 오면 네. 그걸 한국 문화를 이해해야 되고 또 특히 지금 한국 코치 저도 한국 코치지만 너무 중국 거를 따라하면 안 돼요. 기술적으로는 따라해도 애들 마인드 사생활이나 같은 거 특히. 생활력은 네. 왜냐면 중국은 멘탈 제가 저번에도 항상 말했지만 멘탈 체력이 다 된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기술만 알려주고 너네 못하면 네 나가 다른 애들 들어오면 되는데 한국은 대표팀 10명 안에 중에 멘탈 3명이 잘하고 3명 못하고 체력이 3명 좋고 3명 잘하고 기술이 3명 좋고 3명 잘해요. 근데 그걸 다 끌고 가다 보니까 체력 좋은 애들도 어쩔 수 없이 체력 훈련해야 되고 멘탈 좋은 애들은 또 멘탈도 그거를 코치들이 일일이 너는 체력 부족하니까 내가 좀 해야 돼. 너는 멘탈 부족하니까 또 따로 해야 돼. 너는 기술 이렇게 다 케어를 하고 와요. 디테일하게. 근데 중국 코치는 그게 다 된 애들만 와 있어요.
그러니까요. 제가 점점 좁혀지는 거죠. 제가 중국 코치들 영입사를 쉽게, 대해서 쉽게. 조금 우려하는 거는 그거예요. 예를 들어서 중고등학교 데려왔다. 중고등학교 지금 고등학교 가보면은 얘네들이 초등학교 때 선수 생활하니까 지금은 다른 진로가 없으니까 무관심이 좀 있어요. 중국 코치들. 한 절반 정도는 탁구를 열심히 치는 절반 정도는 그냥 치는 거야. 맞아요. 근데 한국인 코치들은 그 절반 정도 그냥 치는 애들도 끌고 애를 쓰는데 중국인 코치가 오면은 그 절반 정도를 케어를 할까? 그거를 잘 네. 해야죠. 그러니까 잘 맞춰야죠. 네. 그거를 나머지 부분을 한국인 코치가 맞추면 돼요. 결국은 두 명이 필요합니다. 예. 그러니까 결국 감독, 그러니까 그 메인 코치 역할을 트레이너가 아니라 메인 코치 역할을 하는 사람이 두 명이 필요해요. 네, 코치가. 그렇죠? 제가 네. 메인 코치하고 서브 코치를 중국 코치 해도 예. 중국 코치 보고 먼저 예. 차라리 에이스들을 예. 에이스들 해봐라 주고 나고되는 애들을 살려야죠. 오히려 코치. 예. 한국 코치들이 예. 나고다는 애들 그걸 살리고 이게 자존심을 부리면 안 되죠. 그러니까는 결과적으로 학교에서는 예산이 2배로 필요한 거예요. 예. 한국 코치 한 명, 중국 코치 한 명 이렇게 둬야지 음, 중국 코치 전담이 안 되고 그렇죠? 네, 하여튼 예. 그런 그래서 예산적인 문제가 있는데 예를 들면은 매칭 펀드를 한다던가 괜찮을 것 같아요. 어차피 예. 학부모님들이 예. 서브 코치 하려면 뭐 얼마씩 예, 걷잖아요. 그러니까 그 돈에다가 추가로. 학교에서 또 추가로 해서 해가지고 그거를 한번 논의해서 음, 공부를 띄워서 가능하면 괜찮을 것 같은데. 그런 방안이 잘 예. 진행이 되면 예, 좋을 이번 것 방송의 성과네요. 이게 예. 만약에 이거 된다고 진짜 그러면 예, 최고의 아이디어, 최고의 아이디어 그래요? 같은데요. 지금. 이거 고맙습니다. 어떻게 예. 하나? 어차피 예. 지원 같은 가격이니까. 네, 주장순수하고 지금 재밌는 얘기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나머지 얘기들은 또 다음 편에서 네,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